김남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네. 제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네.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속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네, 소송 준비 어디까지 되셨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당사자인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멸시효가 아마 12월 17일인가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기하십니까? 예, 그 전에 제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준비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될 겁니다. 네, 네. PT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보건복지부 결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네. 지난해 복지부가 엘리엇 메이슨 관련 국제투자 분쟁 대응 비용으로 네, 네. 22억 원을 집행했어요. 네. 그런데 법무부 직제에 따르면 국제투자 분쟁 담당 소관은 법무부로 되어 있고 네. 소송 수행과 실무 담당은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네. 예산은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것은 직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집행 관리상 비효율이 우려됩니다. 예산 추계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을 다른 복지부 예산에서 끌어다가 27억 3,800만 원을 끌어다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추후 소송 비용이나 손해배상 구상권 관련 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할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국제 이제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국제 투자 분쟁의 대응 창구는 이제 법무부로 하기로 했지만 네. 그 부처 간 역할이 이제 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 규정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 측면에 있었을 때는 이게 좀 불확실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전용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복지부에 이게 담아놓는 것이 좀 예산 집행에 있을 때는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그런데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네, 다른 복지부 예산들은 그 전에 쓸모 없이 책정된 건 그게 아닐 아니고요. 텐데 예, 예. 이렇게 이전용으로 예산을 네. 책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복지부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ISDS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알고 네. 계시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 국제중대 뒤집을 자신 있다며 호언장담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소송도 패소했고요. 계속 진행 중. 진행 중. 계속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네. 저기 네. 진행 중입니다. 네네. 예, 근데 예. 어쨌든 지금 기각된 2심 졌잖아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PT 다시 다음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엘리엇과 메이슨이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실과 소송 비용의 연 5% 지연이자가 붙어서 1년 사이에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손해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ISDS 소송 비용 이자까지 현재 2,342억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복지부 예산으로 부담하실 겁니까? 필요하면은 해야 되고 이제 복지부가에서 나가느냐, 법무부에서 나가느냐 어차피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다른 그 소송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이건 당연히 항소하고 네, 제가 제소하는 게 항소에 필요하지 대해서 물어본 건 않겠습니까?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제 복지부 예산으로 하실 거면 복지부 다른 예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하도록 장관께서 삼성 불법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 복구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손해배상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실과 소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납니다. 한 적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의원실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약 1,600억 원의 손해가 났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계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최소 2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과 메이슨은 소송으로 지금 손실을 배상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손해가 있잖아요. 우선 하나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이 배상 금액에 대해서 당시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요. 또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법무부 소관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소송에서 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네, 근데 것은 좀 어쨌든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법무부에서는 같습니다.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어쨌든 그 소송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저번 그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연금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은 이렇게 세대별로 연금을 다르게 취급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예, 그게 그 사례는 없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10월에 제5차 네, 사례는 없다고 국민연금 얘기하셨죠. 종합계획에 포함됐던 네. 추진 그리고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 안정화 장치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깎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자동 안정화 장치인데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연금도 네. 최저생계비 수준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것을 더 깎게 되면 노후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에 대해서 네. 찬성하십니까? 예, 그 연금 개혁의 목적이 이제 노후 소득 강화도 있지만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제일 큰 과제인데요.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다른 연금의 나라에서도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 아닙니까? 예,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있다가 몇 년 후에는 뭐 52년, 55년에는 이게 고갈된다고 하는 게 제일 국민들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네. 의원님, 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단순히 소득 대체율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률하고의 그 상대적인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네, 높으니까 이게 고갈이 빨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당연히 고민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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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나중에 발표하는 안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의원님. 예.